인공관절 수술 로봇 그 시스템의 개요와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의료기업 회사 큐렉소의 이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전 특강에서 그 오하민 박사님께서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되고 건강 유지에 많이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의료 로봇 관련인데요. 의료 로봇은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평소에는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오늘 그냥 좋은 상식 하나 얻으신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아마 로봇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이 1950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뭐 자동차 만들고 이런 이제 산업 현장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 40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의료 현장에서도 로봇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좀 소개드릴 거는 이제 수술 로봇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활 로봇 이런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수술 로봇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로봇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뭐 주로 이제 TV에서 보신 것처럼 보면 뭐 이런 이제 사람 모양이라든지 동물 모양이라든지 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아이언맨 같은 로봇들이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로봇들은 주로 이제 그 사람을 뭐 도와주거나 뭐 서빙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이제 애완동물처럼 일반 생활에서 나의 친구가 돼주거나 이런 로봇들이 또 많이 보시다 보니까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쓰이는 이미지 로봇들을 보시면 과연 저게 로봇일까 할 것 같은 이제 외모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 외형들이 됐던 것들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좀 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술할 때 최적화되는 모양으로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의료 로봇 같지 않지만은 현재 실생활에 이제 실제 의료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로봇 모양들입니다. 아마 제일 왼쪽에 보시는 저 왼쪽에 아래에 보시는 이 로봇이 가장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제 다빈치라는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큰 병원에 가시면 이제 뭐 암 수술하실 때 주로 쓰이는 그런 로봇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메인 로봇들은 이제 인공관절 수술 로봇인데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요런 이제 왼쪽 아래쪽 왼쪽 두 번째에 있는 이런 로봇들이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로봇을 보면 아마 벌써 의료 로봇에 쓰이기 시작한 게 1985년, 벌써 한 40년 정도부터 많은 시도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2년도에 이게 미국에 있는 제품인데요. 이게 이제 인공관절, 특히 이제 이런 고관절 쪽에 문제가 있어서 뭐 인공 보형물로 교체할 때 최초로 쓰였던 로봇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00년도에 암 수술을 진행하는 다빈치가 나옴으로써 이제 의료 현장에서 수술 로봇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게 됐습니다. 예, 의료 로봇도 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수술을 보조하는 로봇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실제 수술을 진행하는 로봇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활 로봇도 있는데 재활 로봇은 이제 실제로 이제 보행을 걷기 어려우신 분이나 팔을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이 로봇을 탑승을 해서 계속 보행 운동 모양을 가지고 운동을 해주는 그런 로봇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에 따라서 로봇을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다빈치처럼 의사가 옆에서 손을 움직이면 콘솔에서 손을 움직이면 로봇이 똑같은 동작을 해주는 그런 로봇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반자동 로봇 이렇게 기능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보조 로봇은 이제 특별하게 요즘 뭐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처럼 여러 가지 정보를 주면서 그걸 이제 의사가 수술을 할 때 가이드해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역할을 해주는 로봇들이고요. 보는 것처럼 이제 뭐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요런 이제 척추 로봇들이 그런 로봇에 좀 해당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로봇들이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로봇 중에서 자동화가 덜 된 기초적인 로봇이라 좀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소개드릴 로봇 중에서 이제 저희 그 관절 치환 로봇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수술 로봇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술 계획을 세워서 그 수술을 로봇이 그대로 설계를 해주고 오늘 저희가 관절 수술 로봇이니까 로봇이 하는 역할은 그 계획대로 뼈를 그대로 잘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를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암 수술하는 다빈치 이렇게 크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수술을 할 때 이래 연구하고 그다음에 수술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수술 시뮬레이터라는 로봇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행을 도와주는 로봇이라든지 상지 쪽에 근육을 일으키기 위해서 상지의 모양을 일으켜주는 그런 상지 로봇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동 로봇이 있고 반자동 로봇이 있고 이제 완전 자동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저희 이제 제품의 큐비스 조인트라는 제품인데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완전 자동 로봇입니다. 그래서 수술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의사가 이렇게 수술 계획을 세우게 되면 로봇이 그 환자한테 그대로 뼈를 깎아주고 그 위로 이제 인공 보형물을 씌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로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이 톱을 가지고 다리 그 뼈를 깎을 때는 아무래도 오차가 생길 수 있는데 로봇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되고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로봇이 얼마나 많이 쓰냐? 보시는 것처럼 매년 12% 정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10조 이상인데 최근에 2, 3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좀 암울한 상태에서도 10% 이상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미국을 출시해서 미국이 전 세계 50% 시장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로봇 쪽에서는요.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해 가고 있고요. 아시아 쪽이 이제 우리나라 속힌 아시아 쪽이 전 세계에서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시아는 갈목한 게 뭐냐면 인도나 중국 같이 큰 인구를 많이 가진 나라들도 있고 한국처럼 인구는 작지만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점유율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10년 안에는 전 세계 의료 로봇의 메카가 되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의료 로봇이 이제는 초기 단계를 넘어서 성숙기에 이르러서 이제는 향후에 뭐 한 10년, 20년 지나게 되면 일반화된 수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로봇을 사용할까요? 무엇보다도 로봇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통제하에 로봇이 정확하게 의료 로봇은 실시하기 때문에 의료 로봇이 혼자 작동을 한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의료 로봇은 의사의 통제와 여러 그 스텝들의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료 로봇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작업을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특히 제알 로봇 같은 경우에는 보행 훈련을 매번 똑같이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치료사 선생님들이나 하실 때 굉장히 노동력도 많이 들고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로봇은 같은 일을 반복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수술 환경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술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계속 촬영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방사선에 노출도 많이 될 수 있는데 로봇을 이용하게 되면 그런 촬영도 횟수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촬영을 하더라도 로봇이 촬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진행을 하다 보면 사람의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뭐 손떨림이나 여러 가지 이제 휴먼 에러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인간이 손으로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오차들을 최대한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수술 결과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병원에 찾아가서 이제 의사분을 선택하고 이러실 때는 어느 분이 수술을 많이 하고 어느 분이 수술을 잘하는가를 따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로봇도 어느 분이 수술을 잘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단 기본적인 어떤 수술의 그 질, 퀄리티는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큐렉소라는 회사인데요. 사실은 저희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술 로봇부터 제알 로봇까지 다 이제 생산해서 순수 국내 기술로 지금 생산해서 전 세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메인 제품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술 로봇은 이제 척추 나사모 삽입을 할 때 쓰이는 로봇이 있고 오늘 설명드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사용되는 로봇
그리고 이제 보행 제어를 할 때 사용되는 로봇이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수술 로봇과 보행 제어 그러니까 제어 로봇을 동시에 하는 나라 회사는 저희 회사가 유일하다시피 할 정도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인지도라든지 유명도에 봤을 때도 지금 저희가 비록 후발주자긴 하지만은 기술들이 많이 국내 로봇 회사들이 기술들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고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필드에도 많이 깔려 있고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요 세 가지 제품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반인들이 생각하실 때 로봇 같지 않아 보이실 수 있겠지만은 요 로봇의 끝단에 있는 요런 소위 말하는 저희는 이제 커터, 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칼들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깎아야 될 본을 정확하게 깎고 그리고 쓸 필요 없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게 깎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최초 로봇이 로보닥이라는데 그 제품을 개량하고 국산화시켜서 만든 제품이 저희 제품이고요. 저희 제품은 이제 한 4, 5년 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고 1차 제품은 뭐 2010년도부터니까 국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로봇 수술이 시작된 것들은 한 20년이 되지만 본격적으로 발달되었던 건 한 10년 정도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부분들이 무릎뼈와 무릎뼈 사이에는 이제 그 연골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 여러 가지 병증에 의해서 이 무릎 연골이 닳아서 더 이상 뭐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보존적인 치료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 치료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인공 보형물로 하는 인공 관절 수술 부분인데요. 예전에 수술 방법이라고 하면 이제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실제로 내가 본을 어느 정도 뼈를 어느 정도 절삭이 될지를 의사가 예측을 하고 실제 수술 필드에 수술방에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수동 기구들 뭐 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도구를 위해서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로봇 수술은 방법은 수술하기 전에 CT를 촬영합니다. 그래서 CT를 촬영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무게 중심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본을 얼만큼 잘라야 되는지 아니면 본의 그 인공 보형물이 어느 부분에 정확하게 들어가는지를 사전에 수술 전에 컴퓨터 가지고 이렇게 사전에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계획을 가지고 로봇한테 입력을 시켜주면 로봇이 실제 환자가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봇이 깎아야 될 부분만 정확하게 깎아주는 그런 방식의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으로 수술 과정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T를 촬영을 해서 그 환자의 맞춤형으로 가장 맞게끔 수술 계획이 의사분이 세우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 수술 계획된 자료와 실제 환자가 동일한지, 그다음 위치가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에 보는 좀 CT를 촬영하게 되고 그 CT 화면을 가지고 3D 영상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밀하게 수술 계획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그 환자한테 맞게끔 맞춤형으로 수술을 하게끔 가능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로봇한테 전달해 주면 이제 수술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술 계획하고 실제 환자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로봇이 이제 절삭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로봇이 스스로 자동으로 하게 되고 의사가 옆에서 항상 통제하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무릎 연골이 닳게 되면 무릎 사이에 있는 이제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좁아지다 보니까 인대라든지 여러 가지 근육들이 또 좁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과 무릎 사이의 간격도 이렇게 로봇으로 측정을 해서 원래 정상적 있을 때 간격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정보들도 의사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실제로 수술하게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로봇 화면은 보이지 않는데 로봇이 이제 요 애니메이션 그림처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절삭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고 하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환자를 고정을 해놓고 그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정확한 수술을 하는 것들은 기본이고요. 그 외에 인대라든지 기타 그 섬유 조직들을 적게 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수술 관련해서
피가 출혈이 생긴 것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연구 자료에 의하면 기존 이제 손으로 하는 수술에 대해서 한 20-30% 정도 출혈량이 작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그 연조직들을 최소화 건들기 때문에 그 연조직에 대한 그런 이제 데미지도 작게 발생하게 되고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수술하게 되면 조금 덜 아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손으로 하는 수술도 하시고 로봇 수술도 하시는 병원에서 비교를 하시다 보면 로봇 수술하신 환자분들이 조금 더 통증이 덜 하시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진통제도 좀 더 작게 투여를 하신다고 하시고요. 그 통증이 잦다는 게 크게 단지 내가 덜 아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통증이 적어야 재활을 빨리 합니다. 물리치료를 빨리 하고 재활을 빨리 하게 되고요. 재활을 빨리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회복되는 과정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기간도 줄어들고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일단 금전적으로도 많이 아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빨리 환자가 회복을 해서 퇴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뭐 통증, 빠른 퇴원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논문에서도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손으로 수술 잘 하시는 분도 충분히 로봇만큼의 효과도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수술은 변수가 작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수준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일부 병원에서 지금 이제 그 실제로 조사해가지고 나온 자료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대나든지 신성의 그 신경에 대한 손상이 훨씬 기존 수술에 비해서 작더라. 그리고 피도 작게 나더라. 그리고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도 완화가 돼서 회복 운동을 빨리 진행했어서 실질적으로 물리치료 횟수가 손으로 수술할 때 뭐 11회 정도 평균 진행했다고 하면 로봇 수술하면 5회 정도 진행을 하고 또 무릎 수술을 한 다음에 이제 요 무릎이 굽혀지는 각도도 훨씬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더라.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활 훈련을 빨리 시작하다 보니까 퇴원도 빨리 한다는 그런 실질적인 이제 자료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저희 로봇은 그렇다고 이제 역사가 짧은 것들은 아니고요. 현재 전국의 36개 병원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수술 케이스도 10,000케이스 이상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월달 기준인데요. 실질적으로 안전성도 확보가 되어 있고 물론 인허가도 다 받은 제품이긴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해서 만족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수술 부작용 부분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기본 손으로 하는 수술보다 적다고 많이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게 이제 창원인데요. 경남 지역에서는 저희가 이제 가까운 데는 이제 진주 세란병원에서 한 10년 전부터 로봇을 도입하고 있고 현재 2가지 로봇을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0년 이상 지금 로봇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 병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 13년 동안 해서 총 6,000케이스 이상. 아까 저희가 10,000케이스 이상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 정도를 진주세란병원에서 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도 뭐 매달 한 50-60개 이상씩 수술하고 계시고 또 그 수술의 90% 이상은 로봇으로 지금 수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침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진주세란병원에서 이제 부스도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강의가 끝난 뒤에 뭐 꼭 뭐 로봇 수술이 아니더라도 뭐 일반 무릎 수술이라든지 기타 뭐 정형외과에서 필요한 그런 상담이 있으시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3가지 로봇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더해서 로봇이 어느 정도 스스로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수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방법으로 또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활 로봇도 저희가 이제 꼭 전문가용인 병원용이 아니고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요양원 이런 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헬스케어용 산업으로 해서 좀 저가용으로도 좀 취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